우리 집행관은 우리 재판 예규에 보니까 경매 등에 대한 경매 자 요거는 우리 대법원 예규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많이 여기가 상당히 조항이 경매 절차에 잘 써놨어요. 대법원에 가면 됩니다. 되는데 여기 보면은 31조 보니까 공유자는 그죠?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매신청 보증을 제공하고 우수 매수를 할 수 있고 우수 매신고에 따라 차순 매신고로 간주된 최고가 매수신고에는 매각기일이 종결까지 그 지위를 보였다. 자,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공유자는 예를 형님 지분이 겸해졌는데 동생이 이제 공유자가 됐어요. 자기가 집행관이 법정 가서 종결한다는 고지를 그 사건 번호 치고 땡땡땡 하기 전에 1등을 하겠다. 매진정 보증을 제공하고 웃으면서 할 수 있는데 우선 신고했는데 그 1등에서 원래 1등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차순위 매신고에 간주된 최고가 매신고에는 땡땡땡 하기 전에 나 아마 안 하겠다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아까 그 법인 있죠. 법인이 형님이 손을 들고 나 공유자 입사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인은 1등인데 2등을 밀리잖아요. 차순위로 밀리는데 그럼 10% 걸고 차순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데 지는 아이고 그만 10% 돌릴 수 있어 그만 갚았다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절차는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절차지 말고 이거는 어디 가나 있나 그러면요 대법원을 가야 돼. 예규는 대법원밖에 없어요. 네 번에 가셔가지고 대법원 이렇게 치면요 종합법률정보갑니다. 종합법률정보. 그럼 여기 가서 제일 오른쪽에 예규죠. 예규 판례 법령 문헌 이 예규 있습니다. 예규 여기다 여기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검색이 됩니다. 거기에서 딱 넣어갖고 검색을 해보면은 이게 나온다. 부동산 등에 대한 결제 이게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이고 여기 보면은 이제 경매 절차에 매각권에 위해서는 정정할 때는 어떻게 하고 저라고 뭐 우찌고 하고 짜고 뭐 써놨습니다. 아까 36조죠. 그럼 뭐 36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36조에 이 뭐고? 틀리네. 아까 몇 조였죠? 31조네. 아이고, 조항이 틀리고. 자, 31조다. 조항을 잘못했네. 자, 이건 오네. 이건 오죠? 31조에 보니까 31조 몇 호입니까? 몇 호? 아이고, 에? 여러분, 교재 안 보고 있습니까? 몇 호? 31조에 몇 호요? 12? 12호네. 12호에 보니까 자 논다 이죠. 12호에 공유자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 고지하기 전까지 10% 걸고 할 수 있단 말이야. 11조 보니까 넣었죠. 자 보입니까 이게? 공유자는 집행관이 땡땡땡 치기 전까지 10%를 걸고 우수 매수신고를 할 수 있고 우수 매수신고에 따라서 차순위 매수 신고에는 간주되는 1등인 사람은 땡땡땡 치기 전까지 그 지위를 보였다. 자 나오죠. 12호에 자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쭉 보시면은 깊게 공부하실 분은 대법원에 가서 요거를 공부를 좀 하시면 됩니다. 이게 처리 지침이 있으니까 나와 있어요. 자 봅니다. 그 다음 봅니다. 17번 상속자 중에서 형님 지분만 코로나19로 자영업이 어려워 경매 중이다. 동생이 저가 낙찰 받으라고 하면은 경매에서 공유자 우수 매수 신고하는 시한은 집행관이 입찰 종결 선언 전까지다. 자, 요 이야기는요. 선언 전까지 하는 것은 이제 사건 번호 부르고 자, 마산에 환경지 낙찰됐습니다. 땡땡땡 치는 거 있죠. 그거 전까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화장실 가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공매수잖아요. 공매에서 공유자 우수 매수 신고 시한은 낙찰자가 월요일 오전 10시에 공매, 자, 다음 주다, 그죠? 낙찰자가, 낙찰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낙찰자가, 개찰 후, 그죠? 낙찰자가 개찰 후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공매 매각 결정 통지서 출력 전, 즉 금요일 오후 영업시간까지 오후 5시까지 했는데 사실은 이 6시입니다. 6시인데 내가 보수적으로 5시를 하는 거예요. 6시 가면 여러분들 교통이 꼭 막혀가지고 예를 믿습니다.
6시 3분 도착했는데 공유자 웃으면서 하겠다. 절대 안 해줍니다. 그것도 공무원 비서가 중공무대하고 자산관리공사 직원들이 6시 땡 하면 그만 갚이가 없습니다. 다음날에 퇴근인데 그만 그만 끝납니다. 공유자 웃으면 못해요. 그래서 금요일날 영업 오전 오후 6시까지 인감지면서 한 통 해가지고 가야 되겠다 합니다. 만약 공유자가 웃으면서 신고할 때 법정에 손도할 때 필요한 수로 5가지 뭐냐 이러면은 법원에 비치된 양식이 2개가 있어. 요 양식 2개 하고 그 다음에 신청 보증금 10% 들고 신분증을 들고 도장을 들고 와야 되는데 기입 자격증은 필요 없고요. 여기서 10% 안 들고 오시는 분 많아. 입만 들고 와서 공유자 웃으면서 하겠대. 그 절대 안 됩니다. 자, 신한은행 통장에 지금 돈이 들어가 있는데요. 법원 안에 신한은행 안에.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지 이야기고,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예규에 딱, 대부분 예규에 좀 나와 있어요. 고리고리 하라고. 돈 들고 어서 손 들고 하라고. 해놨는데 뭐 가져오겠다, 나중에 오겠다, 뒤에 오겠다, 그런 거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봅니다. 법원 경매 부동산에 매각 공고 신문에 보면은 특별 매각 조건이 2개 있는데 뭐냐 하면은 농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농지증을 안 내면은 불허가 됩니다. 자, 그 문구 하나고요. 그 다음에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경우에 그 매수 신고 후에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10% 미납에서 실효가 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 우선 매각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매각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이 없는 경우 최저 매각 가액을 공유자 우선으로 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동생이 형님 지분이 경매가 되는데 농지가 사전에 연막을 피우기 위해서 미리 1차 되기 전에 공유자 우수매 신고를 보통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할 때는 10% 안 걸고 보통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그거는 일단 안 됩니다. 10% 걸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려놨고 또 1차, 2차, 3차도 안 들어와요. 그럼 다른 사람 볼 때는 공유자 신고했구나. 그럼 들어가봤자 저 친구가 법정에 손들고 공유자 웃으면서 해보면 나는 깡 되는구나. 그래놨고 지는 안 들어옵니다. 1차, 2차, 3차 안 들어오고 막판에 4차 가니까 내가 들어가니까 지가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특별 조건을 적용하느냐 지금 해보니까 잘 적용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받아주더라고. 받아주고 일을 해도 잘 안 받아줘요. 그거는 신문에서 나오는 의례적인 얘기고 단 매각 문구 면제서에 정확하게 이 기록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자, 다시요. 이 특별 조건은 신문에 나오는 1번, 2번 조건입니다. 이거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거고 매각 문구 명세서에 이거 한번 봅시다. 뭐라 썼는지 15에 4739 자, 의령 농지 요거죠. 농지가 지분이다 그러면요. 지분에 낙찰이 되고 하는데 매각 문구 명세에 무슨 언급을 해놓은 게 있을 겁니다. 자, 요거도 지금 문구가 없네. 지분인데 농지증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자, 이라고 지분 해놔놓고 여기다가 뭐 이래야 하나다. 그 다음에 아까 그런 문구를 여기다 넣어놓으면은 해당이 되는데 그냥 그만 이런 문구가 여기 안 들어요. 매각 명세에 조용하게 있으면은 막 그게 별로 필요 없는 문구다 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일부에 대한 공유자 전체에 대해서 우선하죠. 자, 이런 게 있어요. 14에 1975 필지가 세 필지가 같이 경매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필지만 두 필지만 내가 공유자고 세 번째 번지는 공유자가 아니라 그럴 때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못한다 이겁니다. 무슨 말 있죠? 자, 필지가 3개 나오는데 세 필지 다 같이가 공유자라야 우선 매수가 되는데 두 필지만 공유자가 한 필지는 아니라 한 필지는 A고 나머지 두 필지는 AB가 있더라. AB가 있는데 서로 지분을 이루실 수가 있는데 한 필지는 A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B가 공유자 우선 할 수 있느냐 A라도 안 된다 이거죠. 전부 다 된다. 14에 197 한번 봅시다. 자, 봅니다.
이게 번호가 몇 번이죠? 7호 그냥 4천이 요거네 봅니다. 자, 우리 임야가 나왔어요. 임야가 나오는데 토지 지분인데 나왔는데 여기서 토지 지분이 이제 쭉 떨어집니다. 그죠? 떨어지는데 이 세 필지를 보면은 필지가 하나, 두 개, 세 개 됐어요. 그럼 이 세 개 다 공유자라야 공유자 우수 매수할 수 있는 거지. 한 필지라도 이게 안 들어가면 지 이름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공유자 우수 매수를 못 한다. 이해는 가죠? 이제 조금 이제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매각 대상 부동산 중에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전제할 수 없다. 자, 주택 드렸습니다. 주택도 땅은 A, B가 2분의 1가 있고 건물은 A, B, C가 2분의 1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A는 공유자 우수 매수하면 되겠죠? B도 되겠죠? C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공유자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 소유의 A, B, C 분에서 절차가 진행됐는데, 자, 요 이야기는 막 그 이야기입니다. 매각 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매각 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공유자 우수 매수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판결이. 자, 그 다음 봅니다. 공유자 우수 매수 시간은 집행관이 입찰 종전 서른 전까지인데 이게 뭐냐? 이거는 땡땡땡 치기 전인데 그 말입니다. 사건번호 부르고 땡땡땡 치기 전에 산청군에 응시한 내가 1등 했고 공유자는 기입찰비라서 2등을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공유자 우승을 해서 내가 떨었다. 이 사람 참 불행하다 이죠. 잘 몰라가지고 공유자는 요거 쓰면 안 되겠죠. 제가 요거 쓰면 안 된다. 공유자는 쓰면 안 되고 원래는 공유자 우승 매수 신고 그 다음에 그 보증금 납부서 그런 양식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내야 되는데 자 여기 있네. 공유자 우승 신고 보증금 납부서 양식 두 개 있어요. 법원에 가보면은 요것도 있고 요것도 옆에 뭐 있습니다. 잘 보면 있어요. 이 양식이. 그럼 요거를 써 있어야 되는데 요거를 써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공유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진짜 공유자가 요거를 쓰는 거라. 썼는데 공유자 요거 쓰면 안 됩니다. 이랬더니 내가 1등을 했는데 여기서 했는데 공유자가 그럼 내가 이거 쓸게요. 지금 바로 양식에 바로 쓸게요. 그거는 받아주더라. 그치? 그 자리에서 양식은 틀이 잘못 썼으니까 내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해가지고 지는 떨어졌다. 아닙니다. 아쉽죠.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이 판결에서 입찰에서 공유자 우수매수 신고 보정 제공 시한은 집행관이 입찰 종결 선에 땡땡땡을 해주면 되는데 또 이런 사람 있겠죠. 옆에 실황에서 받아온다고 찾아온다고요. 이 집행관이 재량 아닙니까? 입찰 종결 선언전까지니까. 자, 그러면 시간을 5분 줄 테니까 빨리 갔다 오세요. 일이 또 혹시 하면은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이 법이 해석이 나름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정해서 내가 버떡 5분 이내에 수표 하나 끊어오겠습니다. 바로 옆에 신안에 경남원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집행관이 아이고, 본게 아줌마 얼굴 너무 예뻐. 갔다 오소. 이랬더니 자, 이게 또. 그랬더니 이등의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시비를 걸면은 이제 싸이 묻는 거야. 그죠? 싸이 묻는데. 막 10% 안 가져왔다고 어디 있는데 돈을 생기네. 옆에 실안에 통장이 지금 있잖아. 이게 가 있으니까 잔고들이 있으니까 내 지금 바로 3분 만에 빼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이소. 3분만. 그러면 좋다. 3분 5분 기다려 줄게. 이렇게 봐주면은 그래서 얼굴이 예쁘고 봐야 돼. 항시 갈 때는 마스크 쓰고 가세요. 얼굴이 예쁜지 안 예쁜지 잘 모르니까 눈만 빽빽 나오거나. 자, 그다음 봅니다. 그래서 이제 10% 준비해 가라. 이걸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사무실 가보면은 돈을 안 들어가고 떨어진 사람 많아. 공유자는 오긴 왔는데. 자, 그 다음 봅니다. 지분 아까 공매했다. 지분 공매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언제까지 한다고요? 낙찰되고, 그죠? 낙찰되고 목요일 11시 개찰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매각 결정 기일전까지 해놨는데 실무상은요. 해당일 전 영업일 통상 6시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시까지. 그래서 6시까지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지 그 뒷날 삐 오서 월요일날 쫓아갖고 9시 반에서 내가 해도록 하면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자, 공매에 공유자 우수신고 봅니다. 공매.
매각 결정기일 전까지이므로 온비를 통한 신청은 해당 전 영업일 6시까지만 가능하다. 막 이렇게 써놨는데 이 근거가요. 이 근거가 자, 요 뒤에 9페이지 봅니다. 9페이지 제일 위에. 여기 보니까 자기들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거거든요. 올려놓은 거 한번 봅니다. 공유자 우수배 신청은 해놨어요. 본 물건은 공유자 우수배 신청에 관한 물건이다 해놔놓고 매수 의사가 있는 분 물건의 공유자는 물건 정보와 이력을 확인하고 신청해라. 자, 그 다음 봅니다. 공유자 우수배 신청은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가능하며 온비드를 통한 신청은 해당 일 전 영업일 6시 통상 금요일 6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됐죠? 언제까지 오라고요? 그게네 금요일날 10시까지 오서 하라. 월요일날 오지 말아야 돼요. 오지 말고 금요일날 10시까지 오서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답을 해놨어야 돼. 이런 거는 아마 그 온비드 뭐 입찰 준수 규칙인가 막 그런 데 나왔을 거예요. 문구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매는 동생이 형님 지분이 1억짜리인데 쭉 떠서 5주 떨어갖고 5천까지 떨었어요. 본께네 목요일날 딱 11시 본께네 5천원 팔려버렸어. 그러면 동생이 금요일날 그 해당 지역본부가 있어요. 요것도 뭐 창원에 경남지역본부 그 여기 STS 본사 22층에 있습니다. STS 그 건물에 중앙동에 그 가서 10시까지 가서 공유자한테 웃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 수강생들이 보통 보면 3명이 영찰하면요 1명은 뺏깁니다. 공유자한테. 막 시아빠지 갔다 왔단 말이 납니다. 지난번도 그래요. 누가 포항에 갔다 왔는데 이제 갔다 왔는데 연락이 왔대. 공유자 웃으면서 해가지고 월요일 되니까 그거 금요일날 공유자가 웃으면서 해갖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10% 부자 바로 환급이 들어갑니다. 이래 들어오더래. 그럼 그 여자는 빨리빨리 하든지 그죠? 그러고 자기는 토요일날 저 멀리까지 갔다 왔는데 답사를 낙찰받기 전에 안 가고 낙찰되고 나서 갔는가 봐. 자, 그래서 요런 이제 문구가 나오더라 합니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요거는 자, 요 있네. 매각 물건 명시서 안에 특별 조건이 이 FM 노입니다. FM 아주 FM 그러고 아주 정식 문구이다. 정식 내용이다. 이런 겁니다. FM은 그냥 지는 이야기고. 자, 봅니다. 포항에 8억에 낙찰되는데 여기 보면은 막 써놨어요. 요거를 16에 310호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항에 요 보니까 564평 농지가 지분이 쭈르르 떠입니다. 치는 떠이죠. 떠이고 이제 이게 차순위 신고도 있고 뭐 1등도 있고 뭐 난립니다. 지금 보니까 나오는데 여기 보면요. 매각 물건 명시를 보면은 보통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놔 이게 맞습니다. 자, 비고란 특별히 조건 있다. 공유자 우수 매수 신청권 행사를 제한한다. 공유자가 민사집행부에서 우수 매수 신고를 한 경우에 그 매수 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 기일에 매수 보전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 기일에서는 우수 매수 신고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따른 매수 신고가 없는 경우 최저 매각 가액을 공유자 신고를 본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1차 되기 전에 미리 공유자가 우수 매수 한다 해놔놓고 10% 안 냈어요. 이런 경우 실효된 말이에요. 1차에서 지가 1차 가격 사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돈을 주고 이게 해야 되는데 돈을 안 내고 서류만 덜렁 내놨고 안 들어오더라. 이런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그 다음에 3차, 4차 기일에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고로 당일에 다른 매수신고이 없는 경우 최저 매각가를 오늘 자, 요약에는 1차에 네가 돈도 안 내고 이렇게 지나가 비는데 그때 다른 매수신고이 없는 경우에는 떨어진 1차 그 금액을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로 본다. 이래가지고 이 문구가 딱 들어간 법원만 이걸 지킵니다. 이게 안 들어가고 빠지는 법원이 거의 80%예요. 한 절반 정도는 빠져야 했어요. 이 문구가 빠졌어. 빠진 데는 좀 허전하고 공유자가
만약에 10불 안 내고 해도 3차 4차여서 누가 손을 들고 하니까 지가 버뜩 가서 손 들고 공유자 웃으면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구 뗀뗀하게 하는 데는 못합니다. 1차에서 지가 공유자 웃으면서 한다 해놨고 돈도 안 내고 포만 잡아놨고 사람 방해하고로 못 들어오게 딱 연막 치놔놨고 4차 가서 이제 공유자 웃으면 하겠다. 그런 거는 이제 요 법원에서는 안 된다. 이 어디 법이고? 아주 잘하는 법입니다. 얘는 포항, 그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그죠? 포항지원. 옛날 보기에는 이종실 교수님 추천부 해놨는 옛날에 이게. 그래서 이제 상업지구 좋네요, 그죠? 상업지구 대로 165 들어가고 뭐 어쩌고 하나 지분이지만은. 자, 그 다음에 공유자 웃음의 신고. 공유자한테 유리한 판례가 이제 이런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올려놨으니까 자, 요거는 이입니다. 아까 이것처럼 뗀뗀하게 매각 물건 명예서에 기록을 안 남겼을 때는 막 봐주라. 막 공유자가 웃음 매수권 제도를 이용해서 공유 부동산의 채무자 지분에 관한 기밀조사에서 2차례 거쳐 웃음의 신고를 했는데 이에 매각 결지 다른 매수 신고는 없자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방법으로 유찰이 되게 하였다가 3회 매각 기일에 다시 웃음을 하면서 입찰에 참가한 사안에서 공유자가 웃음 매수 신고를 하고도 매각 기획을 보증 제공하지 않은 것을 웃음의 포기로 본 판단은 잘못이나 이 공유자는 매각이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의 해당으로 매각 불허한 결론은 당연하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공유자한테 조금 유리한 판례가 이게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제 매각권 매수에 기록을 이렇게 뗀뗀하게 이어나면은 빼덕도 못해요. 근데 이게 이제 없는 경우가 많아요. 보니까 지분 때 그럴 때는 좀 유연하게 공유자가 웃으면서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어령 봅니다. 어령. 어령의 23번을 보니까요. 경남 어령에 700에 낙찰되는데 자, 이라도요. 지분 매각이다. 농지정은 필요합니다. 지상에 자, 이런 것들은 뗀뗀하지 않기 때문에 공유자한테 굉장히 웃음거리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몇 페이지죠? 11페이지 봅니다. 11페이지 중간에 봅니다. 부산의 건은 부산의 동구 대지는 일어났어요. 공유자 웃음 매수권 남용 제한 일어났어요. 남용 제한. 공유자가 웃음 매수 신고를 한 경우에 그 매수 신고 최초로 진행된 매각기일에 보증금 미납으로 웃음 매수가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할 수 없다. 자, 이렇게 해서 단 당해기일에 다른 매수 신고는 없는 경우 제매각가를 공유자 운영한다. 이제 아무도 안 들어오면 괜찮은데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조금씩 문구는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인천권은 공유자의 웃음 매수 신청은 1회에 하나 딱 요런 해놨어요. 1회에 하나. 요런 거는 막 1회 2회 때 제가 하면 안 되고 한 번만 봐주겠다. 신고할 때 그거 딱 이해한다. 요렇게 뗀뗀하게 막 하는 데가 있어요. 있고 느슨한 부분도 있고 막 틀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항시 매각문구 매수에 그 정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에 내용이. 자, 그 다음 봅니다. 김해 흥동에 이 대지가 낙찰됩니다. 이게 08에 563원. 그냥 어떤 분이 영감님이 오시더라고. 낙찰 부르고 해달라고. 08에 563원 봅니다. 자, 봅니다. 흥동에 김해 흥동에 대지가 130평인데 땅이 잘생겼어요. 이게 땅이 아주 각져가지고 땅이 잘생겼더라고. 한번 보세요. 화면 보세요. 하면 땅이 잘생겼죠. 이 큰 도로고 딱 들어가면 뭐 갈라지는데 딱 이거 이런 거는 높게 낙찰 잘 돼요. 높게 잘 되는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기 보면요. 구성원을 잘 보시면은 도종이 요 도시 지분을 홍씨가 경매로서 샀다. 지분을 19분에 샀죠.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다 샀는데 어느 날 이 공매로서 자, 이 봅니다. 여기에 도종이 지분을 공매로 샀어. 공매로. 자, 도종이 씨하고 홍씨의 싸움입니다. 19분의 17 가 있는 홍씨하고 19분의 1을 가 있는 도씨가 이렇게 싸움하는 거예요. 둘이가. 아마 최종적으로는 이제 홍씨, 도씨,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소유자가 된 겁니다.
자, 돼가지고 경매를 누가 던지려고 하면요. 경매를 요 보니까 홍씨가 전체 경매를 넣었습니다. 전체를. 아시겠어요? 네, 전체 경매를 넣어갖고 이제 하자 이랬는데, 도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홍씨가 지가 소송해서 전체 경매에서 N분을 배당받는 걸로 막 그렇게 답을 받았는데, 여기에, 낙찰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우리 도시는 여기 봅니다. 공매로 낙찰받은 이 도종희 씨, 이 양반은 법원에서 이 전체 경매니까, 이게 전체 경매니까 기립찰표를 써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었어요. 아시겠어요? 넣었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토지 등기를 보면은 우리 홍 씨는 이났어요. 홍 씨는 할아버지입니다.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 오셨는데, 전부 다 지가 다 삽니다. 그죠? 지분을 홍 씨가 받고 또 홍 씨가 받고 막 이랍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쭉 공매만 도종희 씨가 하나 19명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달랐어요. 사달라고 자기가 이제 이 어르신이 자기 간주이네요. 이 어르신이 이제 경매를 닦아냈습니다. 넣어가지고 자 여기 봅니다. 19번 도종희 지분 임의계시해주죠. 이거 문구 좀 잘못된 겁니다. 이게 경매가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되는데. 자, 그래가지고 홍씨가 법무사 사무실로, 그러고 이제 경매가 붙었는데 낙찰됐어요. 낙찰됐는데, 우리 공매로 산 사람은 기일입찰부 쓰였고, 입니다. 도종이. 쓰였고, 홍씨는 공유자 우수매수 그걸 쓰였습니다. 공유자 우수매수. 했더니, 자, 그럼 누가 맞습니까? 요 공유자, 홍씨. 홍 할아버지는 19분의 17을 가 있습니다. 17. 가 있는 이 A라 시작. A는 공유자 우수매수 했고, 우수매수. 이 도종이는 공매를 산 B는 기입잡을 썼고, 이 전체 경매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A가 맞습니까? B가 맞습니까? 네? 누가 맞습니까? 이해는 가시죠? 19분의 17을 다 사달란 할아버지가 B하고 소송을 해서 전체 법원에서는 전체가 뭐 팔아갖고 집행비용 빼고 나머지를 N분을 가져가라, 배당을 받아가라, 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매 전체 넣어줬습니다. 넣어주는데, 홍씨 할아버지는 공유자 우수 신고를 써냈고, B는 기입잡을 써냈어요. 그 법원에서는, 홍씨 할아버지 잘못됐네요. B처럼 전체 경매니까, 전체 경매는 뭐 써야 됩니까? 요거 써야 맞죠, 전체. 전체 경매이기 때문에, 이거를 써야 되는데, 누구든지 마이너스 쓰면 되는 겁니다. 황영진 쓸 수 있고 여러분 쓸 수 있고 도시나 홍씨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전체 경매 때는 지분 공유자 우수매수 이런 문구가 없어요. 자 다시요. 지분일 때만 공유자 우수매수를 할 수 있는 거지 전체 경매할 때는 공유자 우수매수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렇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씨는 쓰여가지고 1등이 대입했고 홍씨는 19분 10일 다 받는 불구하고 이 씨가 아주 물거이죠. 공매사하고 이분은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씨가 이제, 도시가 이거를 쓰였습니다. 입찰표.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불허가 됐어요. 이 사람은 무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가져온 게 요겁니다. 낙찰 불허가 신청을 들어오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어르신, 구중주로 써놨는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안 됩니다. 그거. 그때는 누구든지 먼저 기입할 수 갖고 많이 쓰는 사람 되는 거지 낙찰을 불허가 해둬라. 그거 안 된다. 써봤자 그거는 안 맥히기보다 했는데 지금 보시다가 뭐 그날 이 낙찰 불허가 했는지 봅니다. 그날의 낙찰이 이 뭐야? 자, 그럼 그날 낙찰 불허가 이날에 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매각 결정해버렸죠. 그죠? 불허가 안 되고 이 사람이 이제 1등 된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때는 누구든지 많이 쓰면 된다. 여러분이나 내나, 황민지나 여러분이나 도종희 씨나, 그 다음에 그 홍 씨나 아무나도 전체 경매 때는 공유자 우수매수 인하기 못한다는 겁니다. 자, 몽땅 경매에서는 공유자 우수 못한다. 그죠? 몽땅 경매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봅니다. 경매 기입 등기 위에 공유집을 치는 자. 자, 이런 겁니다.
공사의 2648이라고 부릅니다. 자, 화면 보세요. 화면 뭐가 나왔습니까? 모텔. 이 모텔입니다. 모텔. 모텔인데 김해에 있는 모텔인데 유치권 이야기 나오겠어요. 자, 한번 봅니다. 김해에 있는 이게 뭡니까 이거? 옥황토 모텔이죠. 모텔이 지금 경매 나왔어요. 모텔이 경매 나왔는데 여기에 경매가 나왔는데 30억에서 13억에 떨어지는 이런 순간입니다. 순간인데 여기 보면요. 다시 자, 잘 보세요. 모텔이 나왔는데 쭉 보면은 요 임차인 조씨가 9억에 2,300만원 장사한데 말이죠. 쓰고 있는데 9억에 또 요 임차인은 9억에 2,300만원 돈을 많이 줬어요. 9억에 주고 이렇게 경매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건재당을 잡혀가지고 지금 보니까 농협에서 이게 이제 농협에서 건재당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임의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여기 보면은 건물에 이전이 자, 다시 이래 보면 어렵구나. 자, 다시 봅니다. 이 임차인이 조씨가 9억에 2,300을 주고 있는데 전세권도 9억을 했어요. 전세권 9억 했는데 별 힘이 없죠. 은행 설정이 워낙 많으니까 힘이 없죠. 무배당 될 거로 보여집니다.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당연히 뭐 무배당이 될 겁니다. 되는데 여기에 등기부를 보니까 건물 한번 봅니다. 이 건물에 보니까 경매가 됐는데 임차인이 소유권 일부를 85분의 1을 이전받습니다. 무슨 말이죠? 경매가 됐는데 85분의 1을 이전받아서 법원에 가서 공유자 우수 매수를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수 매수 가능합니까? 할 수 없습니까? 예? 임차인이 공유자 우수 매수 할 수 있느냐고. 85분의 1 지분을 넘겨받았는데. 자, 이 무슨 경매입니까? 지금 이거는 전체입니까? 지부입니까? 전체 경매죠. 그럼 전체 경매는 이게 은행에서 대출이 많고 세입자가 너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코치는 것 같아. 아, 지분이면은 선생님이 떨릴 때 손들고 하면 되니까 지분을 넘겨받아라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가 들어갔는데 지분을 85분의 1을 넘겨받고 손들고 하면 된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요. 문건 송달리에 보면은 공유자 우수 매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 이게 아니고 우수 매수가 할 수 있느냐? 어디 있는데 내가 포토판 갔는데 일단은 전체 경매는 공유자 우수 매수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네. 임차인이 권리 신고하고 어디 있는데 우수 매수 신고서 제출 그런 게 있는데 볼까? 매각 매수가 어디 갔나? 없네. 너무 오래돼서 없네. 자, 좌우전 요런 경우에는 은행에서 옛날에 담보 잡을 때 농협에서 이 잡았죠. 농협에 잡을 때는 이 전체를 잡은 거죠. 미스터리가 가서 사인해 준 거죠. 대출해 주겠다고 해두라고 했는데 요거를 가지고 경매를 일이 들어가는데 이때는 전체 경매다. 전체. 알겠죠? 아까 85분의 85가 전부 다 경매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럴 때는 세입자가 85분의 1을 이전받고 여기에서 공유자 우수 매수를 했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잘못됐죠? 그 사람은 이렇게 기립 잡고 써야 된다. 전체 경매니까. 알죠? 지분 때는 공유자 우수 매수가 가능한데 전체 때는 우수 매수가 안 된다. 이해가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
오늘 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고요. 자, 이런 문제 있어요. 여기에 잘 보세요. 이 지산리에 우리 수강생 낙찰받아요. 8월달에 받는데 지분을 낙찰받습니다. 그 받은 사람이 11월달에 똑같은 물건이 또 지분이 상수 여러 명이다 보니까 한 상속자가 먼저 경매돼갖고 우리 수강 낙찰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상수 우리 수강생 Z라고 합니다. Z가 여기에 가서 우선 매수권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될까 안 될까? 경매가 두 개 다 진행되고 있죠. 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조금 빨리 출발되었고 한 두세 달, 한 8월 달이고 11월 달이네. 그럼 여기에서 낙찰받은 사람이 요 밑에 다른 상속자가 또 경매가 따로 진행돼서 사건을 달리해서 이런 경우에 낙찰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전을 해가지고 지분을 이전 받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요 경매 사건에서 들어가서 하면 됩니다. 결론은 하면 되고,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다시 1페이지, 이게 몇 페이지죠? 12페이지. 1페이지를 보면요. 2페이지 보면은 아까 우리 남해에 좋은 이런 지분이 있었죠. 이게 좋다고 느껴지면은 이런 게 좋다고 느껴지고 자기가 공유자 우선 매수해서라도 빼뜨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5명 있으면은 아무라도 찾아가서 미리 여러 5명 장남이 지분이 경매돼요. 그러면 차남한테 가가지고 차남은 살 의사가 없어. 그 가족들은. 그럴 때 내가 꼭 사야 될 거면 차남을 찾아가서 내가 이전을 받아가지고 경매 중인데 이전을 받아가지고 공유자 우선 매수할 수 있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죠? 물건이 좋을 때는 딱 보니까 많이 써야 되겠어. 임야라서 많이 써야 되겠는데 그러지 말고 공유자 우선 매수로 그냥 내가 누가 들어왔을 때 싹 하면 어쩌겠나 이런 마음이 묵히면은 그 지분이 여러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은 꼬드겨 가지고 내한테 넘겨줘서 돈 좀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경매가 한참 1차쯤 되고 있는데 그때 지분을 사도 중간에서 손을 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게 이제 지금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그런 것도 가끔은 쓰입니다. 가끔은 쓰이니까 자 봅니다. 자 그래서 그냥 들어가진 않겠는데 자 내용이 돼요. 요 지분인데 너가 놓은 지분에 요 낙찰자가 요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있다 이래 봅니다. 이해가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써놨네. 공유 지분이 각 개별 매각되는 경우에 병은 갑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공유자로서 우선 매수할 수 있다. 자 이래가지고 문흥상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유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 요 이야기는요. 요 이야기는 우리 윤경 판사 여기 있네. 윤경 손흥수 판사의 책에 2017년도 1023면에 보면 나와요. 다른 책은 잘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오는데 이 윤경 판사님이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변호사 하시는 건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책도 많이 쓰시고 그럼 그 분은 이 공저해란데 이거 찾아본 게 나오더라고. 이게 이런 경우에 검토에 있죠. 공유 지분이 각 개별 매각되는 경우에 병은 갑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공유자로서 우선해서 했다. 이래가지고 쭉 써놨습니다. 내용은 그냥이에요. 경매가 두 개 다 따로 움직이는데 한 사건에서 먼저 공유자가 잘못된 사람은 나머지 뭐 경매에서 손들어 갈 수 있다. 경매나 공매나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